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크게 꺾이고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은 플러스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호가가 내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 7년간 서울 집값은 2배 이상 폭등하였지만 1, 2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은 상승폭이 서울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작년처럼 더 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1년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이어진다면 집값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강남, 서울이 곧바로 추락하는 것에 비하여 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지방은 집값이 한동안 더 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거주와 투자자 모두 중요한 분석이 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까요? 2021년 부동산 추락, 경기, 인천 더 뛴다, 폭락한다고 했다가 뭐 더 뛰느냐 그러는데 이게 큰 흐름에서는 좋지 않은데 내년까지만 놓고 본 다음에 계속 올라갈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양쪽 지금 얼굴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찬스, 체인지, 그러니까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로 한번 만들 날이 올 것입니다. 서울, 강남 하락, 경기, 지방 상승 기대감 높다. 한번 이걸 원으로 그려보면 자, 원이 클수록 거품이 큽니다. 물론 입지가 좋으니까 당연히 많이 뛰어서 거품이 크겠죠. 그렇지만 설령 입지가 많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에는 추풍 낙엽이에요. 비례해서 떨어지니까. 자, 일단 거품이 가장 큰 것은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심하고요. 1, 2기 신도시, 판교, 광교, 분당, 위례, 미사, 세종, 미사, 그 다음에 삼송, 택지지구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경기, 인천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지금 거품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광역시, 세종시. 세종시는 원래 이 서울 정도의 거품, 냉정하게 말하면 강남보다 더 거품이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광역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제일 적은 곳은 지방입니다. 다만 지방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거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꽉꽉 잡는 것만이 등산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2021년 이제 하락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누가 1등이냐? 볼 것도 없이 강남이 1등입니다. 강남이 제일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강남 잡으면 난리 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서울하고 신도시, 고가 아파트일수록 위험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경기, 인천, 고가 저가로 가겠죠. 광역시 다 비슷합니다. 지방에 오르지 않는 아파트들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하반기 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하반기 때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방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단 저가 아파트들일수록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서울과 신도시는 아마 상반기 때부터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조심하세요. 서울은 그나마 변두리가 조금 기대감이 있는데 변두리도 많이 뛰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남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인천, 부동산 왜 상승 여력이 높냐 한번 접근해 볼까요? 첫 번째, 서울에 비하여 입지는 떨어지지만 입지를 감안하더라도 상승폭이 너무 적어요. 두 번째, 세종시, 광역시에 비해서도요 집값이 낮은 곳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서민층 7억 미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 또는 중산층들이 밀집한 아파트들이 주로 경기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경기도 거품가스에 못 이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번째, 이제 갭 투자라든가 지방 원정, 30대 영끌 이거의 주요 타겟은 이제 서울은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비싸버리니까. 그래서 서울 인접 경기도부터 아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10년 전 시세 대비 상승률이 낮아요. 무슨 말 하냐, 경기도도 여기는 많이 뛰었다. 그래요, 많이 뛴 곳은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릴게요. 서울은 2014년부터 올랐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2014년부터 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년과 올해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뛴 것으로 보일 뿐이지 7년간 딱 눌러놓고 네이버에서 시세 그래프를 보세요. 게임이 안 됩니다. 단기간에 좀 1억 뛰니까 폭등한 것으로 보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 외곽 지역은 얼마나 많이 뛰었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은 2, 3억짜리가 지금 7억 됐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2, 3억짜리 끼케야 4억 정도? 자, 그렇다면 하락장에도 추가 상승 가능한 지역과 아파트를 한번 보자고요. 예. 경기, 먼저 실거주 전세가율 황금성이 있는 곳들, 바로 이런 곳들이 이제 괜찮겠죠. 본인들이 실거주해야 하고 또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좋고 그리고 황금성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 경기도는 전체가 여기에 해당돼요. 1, 2기 신도시 뺀 전체를 말합니다. 광역시는 이제 몇 개 구 빼고, 도시별로 다르죠. 몇 개 구 빼고 상승이 미미할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높게 자꾸 치솟은 것만 쫓아가는데 그러면 독박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강남 인접, 서울 인접, 그리고 서울에서도 외곽지역, 강남과 서울 인접의 경기도 아파트와 서울 외곽은 그나마 아직도 괜찮다. 그리고 역세권 도보 10분 이내, 특히 경기도나 인천은 무조건 역세권 10분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다만 서울은 멀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 1,000세대 최소 500세대 이상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세대수입니다. 지금 나홀로 아파트 뛰는 것들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이 나오니까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거지. 자, 구축이 오히려 타겟이에요. 신축은 거품이 너무 심해요. 자, 재건축, 리모델링 기대주들이 좋아요. 당장 진행 안 하더라도 좀 많이 남은 것들, 20년차 아파트 뭐 이런 거. 상승폭 적은 곳이 좋습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규모 주거타운, 즉 주공 시리즈가 몰려있거나 아니면 대단지거나 뭐 주거타운이 있는 곳들이 좋고요. 저가 아파트, 가격이 좀 뛰었더라도 절대 가격이 낮은 곳들, 바로 이게 추가 상승 가능. 그럼 언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곳들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서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라도 조금 더 뛸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계속 플러스냐? 자, 이거 표 잘 보세요. 이제 하락 기간과 한번 각 아파트를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먼저 재건축 강남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1, 2기 신도시 아파트가 두 번째로 비싸죠. 그리고 경기, 인천, 기타 광역시, 이걸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 아파트를 이렇게 묶어봤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예요. 뭐 광역시는 솔직히 막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는데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집값 많이 쪘다고 지금 또 막 무조건 기다리기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3억, 4억, 5억짜리들 덜 오른 곳들은 계속 관망해야 합니다. 자, 먼저 재건축 강남 아파트 현재 보합이에요. 이미 보합까지 왔죠. 아마 3개월 지나면 마이너스 5%, 6개월 지나면 마이너스 10%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정부가 집값을 확실하게 잡아주면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기간과 하락폭은 비례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유력해요, 유력. 근데 예전 과거 같은 경우는 이때 폭등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집값 안 잡고 뛰어 올려버렸잖아요. 내년에도 몰라요. 그래서 이때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 아파트 1, 2기 신도시, 얘들은 지금 강보합입니다. 그런데 3개월만 지나더라도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6개월이면 마이너스 5%, 1년이면 마이너스 10%. 역시 이때쯤 해서 이제 확실하게 추가 대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값 잡을 의지가 보여진다면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3년까지, 아니면 허튼 짓 하면 또 올라가겠죠. 이때 이게 잘 봐야겠죠. 대략 한 6개월이 한 기준이래요. 6개월이. 기준은 6개월입니다. 자, 경기, 인천, 광역시 아마 강세를 띌 것 같아요. 3개월 지나도 강세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달라요, 이것도. 6개월 지나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커요. 왜? 아직은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요. 자, 그 다음에 1년까지 빠졌다. 이거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2년, 3년 역시 마이너스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서울이 제일 많이 빠지고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서울이 많이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이 빠질 것이고, 이 폭도 그래요. 지방이 상대적으로 제일 집값이 덜 빠지겠죠. 다만 그것도 가격하고 비례한다는 거.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강세 아마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지방은 내년 초에도 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계속 빠진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연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참조를 하세요. 자,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무슨 근거냐? 좋아요. 정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했던 건데 간단하게 몇만 잡을게요. 먼저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이 28.73 올랐고, 자, 그리고 경기가 24.66. 서울이 좀 더 올랐지만 큰 차이 안 나죠. 서울과 경기의 격차가 4.07밖에 안 났어요. 그래도 서울이 너무 뛰었어요, 집값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보세요. 서울이 53, 경기 25. 게임이 안 되죠. 격차가 27. 즉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얘가 53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100이 뛰었다고 보시면 돼. 서울은 100% 넘게, 둘이 합쳐서 100% 넘게 뛴 거예요. 실질적 가격은. 그럼 경기도는 대충 한 50%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현재 상황, 서울 집값 53.5 지나친 상승했고 경기도는 25.98로 상대적 저평가다. 2017년, 2019년 상반기에는 서울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2019년 하반기, 2020년 현재까지는 경기도가 동반 상승했는데 2020년 그렇다면 현재부터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가느냐? 경기, 인천, 지방 일부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서울은 변두리나 좀 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서울보다 오르지 않은 경기도 유망지역.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기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먼저 빨간색 서울 보세요. 빨간색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보세요. 전고점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팍 올라갔죠.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어때요? 이만큼 뛰었어요. 바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뛰었네요. 그럼 경기도 보실래요? 자, 이 까만 거 보세요. 떨어졌다가. 자, 바닥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10년 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지금 10년 전 시세보다 낮은 곳들도 많아요. 수두룩해요. 경기도. 특히 대형들이 그런데 아무튼 이건 무시할 게 못 돼요. 10년 전보다 낮은 것들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많이 뛴 것들이 문제지. 여기 보시면 어찌됐거나 서울은 거품이 심하고 경기도는 낮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인천도 비슷해요. 자, 여기 오른쪽 보세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했더니 2009, 2013 이게 지금 파란 게 서울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경기도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별로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렇게 격차가 심해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집값이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는 거기 때문에 구축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강남, 서울, 폭등과 경기지방 저평가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여기 원 보세요. 지금 까만 게 서울이라고 나왔죠. 여기 까만 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네요. 2017년 2018년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런데 여기 경기도 보세요. 자, 수도권이라고 말만 돼 있지. 여기 보시면 수도권 1, 2기 신도시 포함한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워낙 못 갔죠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19년 올 겨울 있죠. 이때 지금 겨울부터 올 상반기, 작년 겨울부터 올 상반기는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많이 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서울도 많이 뛰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수도권, 특히 1, 2기 신도시를 빼버리면 경기도가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고 전국도 역시 잘 봐보세요. 전국도 저평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서울은 상당히 거품이 심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똑같아요. 자, 여기서 빨간 게 이제 강남 4구예요. 떨어질 때 보세요. 제일 많이 떨어지죠. 올라갈 때 보세요. 제일 많이 올라가죠. 역시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떨어지죠. 이건 앞으로도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영원 불변의 법칙. 뭐 떨어질까요? 무슨 떨어질까요?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지 마세요.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만큼 뛰었네. 제일 많이 뛰었네. 강남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다면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얼마 전 1년, 2년 겨울에 떨어지는 건 폭만 봐도 겨울에 떨어지는 폭만 봐도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울 전체입니다. 여기. 이 중간 정도 돼요. 여기 중간 정도. 떨어질 때도 중간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중간 정도. 떨어질 때 중간. 올라갈 때도 중간. 그런데 전국은 제일 이제 조금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요. 전국은. 즉, 집값이 싸니까 그런 거예요. 집값이 싸니까. 비싼 곳들이 폭등했다 폭락했다가. 다만, 세종시라든가 또는 광역시에서 비싼 곳들 있죠. 이런 데는 폭락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셨죠?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데 올 겨울에 10억씩 떨어진 곳들도 나왔잖아요. 부산도 30억 넘은 것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자고 2019년만 해도 별로 매수를 안 했어요. 까만 거 보세요. 근데 2020년 1, 2, 3, 4, 5, 6, 7, 7월까지 회색이에요. 엄청나게 매수했죠.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서울 위주로 뛰고 경기도는 싸 보이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올해만, 그러니까 작년에 경기도 많이 뛰었잖아요. 올해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하고 내년 초까지도 그대로 경기도는 더 올라가고 서울은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KB 아파트 PIR 규모도 보시면 서울은 무려 11.7, 11.4인데 경기도는 여기에서 놀다가 이번에 조금 올랐다고 8.0이에요. 벌써 벌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둘이 맞닿겠죠. PIR 규모는 여기 경기도 소득, 서울 소득을 같이 재는 거기 때문에 같아야 정성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만큼 저평가라고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세요. 무조건 서울이 최고가 아니라고요. 자, 특히 이제 하락장에는 좋은데 상승장에서는 조심해야지. 수도권 매매, 이거 작년 거 잘 봐요. 이대로 갈 거예요. 작년 3월달 보시면 12.16 대책 나온 다음에 떨어진 거잖아요. 자, 여기 서울 제일 밑으로 빠져내요. 그 다음에 신도시가 딱 중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도 보세요. 서울 동남권, 강남권 보세요. 마이너스 0.01. 이게 지금 1, 2, 3, 4 작년이에요. 역시 똑같은 건데 왼쪽은 부동산 114고 오른쪽은 한국감정원이에요. 어떻습니까? 추락하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매 주마다 0.17, 0.1 해갖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정부는 이때 때렸어야 하는데 그냥 집값 이러면 100% 뛰어요. 크게. 가만도 안 오잖아요. 안 잡았잖아요. 왜? 세금 거두려고. 자, 그 다음에 서울 한번 보세요. 쭉 가고 있네요. 쭉 가고 있는데 서울도 역시 마이너스고 이제 마이너스 0.04로 지금 회복하고 있으면 눌렀어야 하는데 안 눌렀잖아요. 결국 폭등했잖아. 경기도는 지금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플러스였어요. 작년에. 전국도 마찬가지고. 전국하고 경기도 봤을 때 이게 지방하고 경기도가 왜 이렇게 작년에 많이 올라갔고 크게 안 빠지냐. 너무 이제 그동안에 서울은 7년 동안 뛰었는데 여기는 이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올해도 그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년에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서울, 인천, 경기 어떻습니까? 결국 인천이 한때는 경기를 추월하잖아요. 왜? 저평가라서.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추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9월달이잖아요. 지금 7월달 1만 5천 건, 8월달 1만 600건, 9월달 2천 건으로 확 줄었죠. 정말 거래 절벽이네요. 8월 아파트 상승률 전국 1위는 세종입니다. 세종 좀 심각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 23% 지금 전년 말 대비 23% 뛰었으면요. 이건 지금 솔직히 재앙 아닙니까? 재앙. 그러면 잡아야 하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이거 한 대 팍 패버리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집값 뛰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세종 주요 아파트 매매가 11억짜리가 15억, 7억짜리가 여러분들 13억. 이거 지금 6개월 만에 뛴 거예요. 6개월 만에 11억이 15억, 7억이 13억, 6억이 8억. 자, 이러니 여러분들 진짜 일할 맛 나나요? 이건 제가 비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바로 쳐버려야 돼요. 바로 정책 당국자가. 근데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 부정적이에요. 자꾸 정부 욕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뻔히 보이는 짓거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야당 편입니까? 저는 중도예요. 좀 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금리가 집값에 영향 주는 거 맞아요. 물론 항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금리 낮았는 듯. 자, 여기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갔네요. 이게 노란색이 강남이고 이게 서울이에요. 거의 반비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금리가 높으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러니까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금리가 아마 뭐 또 인하하냐 인상하냐 말들이 많은데 질병이 이제 키가 있겠지만, 글쎄 이제 여기서 만약 금리가 확 떨어진다면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지금 환치기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중국 사업체 지금 의류 소매업자가 동대문에서 자, 무자료 의류를 매입했어요. 밀 수출하고 있죠. 중국 사업체하고 현지 화폐를 지급해서 환치기 업자가 공모해 가지고 어디에 다시 입금하느냐. 의류 소매업자.
이런 식의 루트를 밟아서 고가 주택을 취득. 중국인들은 뻔뻔한 게 많습니다. 제가 뭐 인종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뻔뻔해요. 자, 경제학자 76% 수도권 집값 급등은 정책 실패 탓이다. 인정하세요. 정책 실패 맞습니다. 띄웠던 안 잡았던 못 잡았던. 자, 강하게 동의한다 30, 어느 정도 동의한다 46, 76%가 이렇다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얼마 없어요. 경제학자가 무슨 뭐 다 보수 세력, 야당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일반인들 한국갤럽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가 65%, 잘하고 있다 18%.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좀 이거 돌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가 정책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상소문 잘 아시죠? 자, 21세기 들어와서 무슨 상소문이냐. 좀 이 풍자한 내용이지만 귀를 활짝 열었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집값 상투는 맞지만 아직도 저평가 아파트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인천 지방은 선별적 매수도 필요합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